오늘 일단 들어갈 부분은 제 2작업서부터 4작업까지 쭉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제 2작업으로 가겠습니다. 자, 제 1작업 시트에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제 2작업 시트에 B2 셀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제에서 제 1작업 시트에 B4에서부터 H12셀까지 범위를 잡아주세요. 범위 잡으셨다면 컨트롤 C 복사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제 2작업 시트에 B2 셀을 일단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고 나서 엔터. 아마 칸이 맞게 됐을 건데요. 저처럼 샵샵샵이 뜬 분은 그 칸만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제 2작업 시트에다가 붙여넣기를 했고요. 그 다음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조건 첫 번째 목표값 찾기를 설정할 건데요. B11에서부터 G11셀까지 병합을 해서 월기 초등학교 학생의 누적 대출 건수 평균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B11에서부터 G11셀까지 범위를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월계 초등학교 학생의 누적 대출 건수 평균 입력할게요. 이번에는 H11셀의 월계 초등학교 학생의 누적 대출 평균을 구하라고 합니다.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라고 하고요. DAverage 함수를 쓰라고 했네요. 그럼 여기서 등호 적으시고 DAV 그럼 DAverage 함수가 보이죠? 따닥. 자, 여기서 첫 번째 인수가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를 잡아주세요. 잡으셨죠? 네. 자, 그 다음 쉼표. 그 다음에 필드라는 건 대출 건수 평균을 구할 거잖아요. 그래서 누적 대출 건수를 찍어주세요. 그 다음 쉼표. 이번에는 크리테리아라는 게 이제 조건 범위거든요. 이 조건이 뭔가 봤더니 월계 초등학교 학생인 거예요. 따라서 학교명이 월계 초등학교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2, 2, 3셀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고 괄호 닫으시고 엔터 쳐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값을 구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되셨죠? 자, 이번에는 얘를 테두리를 주고 가운데 맞춤을 할 거예요. 그래서 테두리랑 가운데 맞춤인데 범위를 잡아주시고 테두리는 그냥 모든 테두리 하면 테두리 쳐지죠? 그리고 가운데 맞춤. 네, 됐어요. 자, 월계 초등학교 학생의 누적 대출 건수 평균이 970이 되려면 전수민의 누적 대출 건수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 목표값을 구하시오. 목표값의 경우는요, 순서대로 넣으시면 되는데 월계 초등학교 학생의 누적 대출 건수 평균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쵸?
이 부분 여기다 커서를 놓으시고 데이터에서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로 가주세요. 찾아가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찾는 값이 요거예요. 970. 그래서 여기다가 970을 적습니다. 됐죠? 그 다음 값을 바꿀 셀은 전수민의 누적 대출 건수인 거예요. 그럼 전수민의 누적 대출 건수를 찍어주시고 확인하시면 완성. 어렵지 않게 바꿀 수 있어요. 찾는 값이 여기서 아까 970이잖아요. 그리고 얘가 적혀 있는 게 뭐예요? 전수민의 누적 대출 건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값을 바꿀 셀이 전수민의 누적 대출 건수를 찍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고 확인 누르시면 여기가 970으로 바뀌고 누적 대출 건수도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확인. 970 여기 적혀 있잖아요. 셀 값은 아까 여기를 제가 찍어달라고 했었죠. 왜냐면 여기 내용이 지금 보면 월계초등학교 학생의 누적대출 건수 평균을 바꾸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월계초등학교 누적대출 평균이죠. 그럼 얘를 찍어놓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가상분석의 목표값 찾기로 가야죠. 여기서 찾는 값이 아까 얼마를 원한다고요? 970. 그러니까 여기 970을 적고 그 다음 값을 바꿀 셀 H11이 얘잖아요. 네, 근데 뭐가 문제예요? 값을 바꿀 셀은 전수민의 누적 대출 건수가 바뀌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전수민의 누적 대출 건수를 찍으셔야 된다니까요. 여기까지 하고 확인이요. 되셨어요? 하고 확인 눌러볼까요? 전수면을 잘못 눌러서 안 나오고 970 나왔어요. 네, 확인 되셨어요? 지금 건수를 눌러야 돼요. 자, 그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급 필터로 넘어가 볼게요. 학교명이 수문초등학교이거나는 또는 오어 조건이죠. 그쵸? 그래서 얘는 줄을 다른 줄에 적으셔야 돼요. 누적 대출 건수가 1200 이상인 자료의 데이터를 추출하라고 합니다. 조건 범위는 B14셀부터 입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B14셀에다가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뭐뭐 가져오려고 했냐면 학교명하고 대출 건수예요. 그쵸? 그래서 학교명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누르시면서 누적 대출 건수를 클릭할게요. 이걸 컨트롤 C. 그 다음에 B14셀에다가 엔터. 그러면 이렇게 학교명과 누적 대출 건수를 가져옵니다. 되셨나요? 아직? 일단 조건을 만들게요. 학교명이 수문초등학교랬죠? 여기다 수문초등학교. 그 다음에 누적 대출 건수는 1200 이상인데 줄을 같은 줄에 적는 건 AND 조건이에요. 따라서 지금은 OR 조건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 밑에다가 이렇게 커서를 두시고 적어주세요. 그럼 크거나 같다 1200 이렇게 적어주셔야겠죠? 자, 이번에는 고급 필터를 뽑을 거거든요. 복사 위치는 B18셀부터 나타나도록 하래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 범위인 B2에서부터 H10셀까지 범위를 잡아보세요. B2에서부터 H10셀까지.
그런 다음에 여기 데이터의 고급 다른 장소의 복사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조건 범위는 아까 만든 게 조건 범위예요. 그래서 B14에서부터 C16셀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 복사 위치는 아까 어디다 뽑는다고요? B18셀. 따라서 B18셀을 찍어주신 후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죠? 자, 정렬 및 부분합인데요. 제1작업 시트의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래요. 따라서 여기 제1작업 시트로 가서 B4에서부터 H12까지 범위를 잡고 컨트롤 C 제3작업에 B2셀에다 붙여볼게요. B2셀 엔터. 지금 열너비를 안 가져왔죠? 잠깐만요. 컨트롤 Z. 다시 얘를 복사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제3작업 B2셀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열너비 할게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 그러고 엔터 치시면 칸이 이렇게 대충 맞춰져 가져와지는데 그냥 붙이면 아까 전처럼 열 너비가 맞지 않아서 일일이 좀씩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물론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조절을 하셔도 되지만 좀 더 편리하게 하려면 열 너비를 맞춰놓고 붙이는 게 편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출력 형태를 좀 볼게요. 지금 부분합은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대출자의 개수와 누적 대출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하네요. 지금 출력 형태 보니까 학교명별로 월계초등학교, 수문초등학교, 산월초등학교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지금 보면은 산월이 제일 밑에 깔려 있는 걸로 봤을 때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명을 기준해서 내림차순 정렬할게요. 표 안에 커서를 놓으시고 데이터의 정렬로 가겠습니다. 정렬해서 정렬 기준은 학교명별로 정렬을 내림차순으로 해놓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가나다 순이 반대로 뒤집어져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이번에는 부분합을 할 건데요. 데이터의 부분합으로 가서 그룹화할 항목은 좀 전에 정렬한 게 우리 학교명이죠. 따라서 학교명별 여기 보니까 대출자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여기서는 도서 포인트를 풀고 대출자의 사용업계를 개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학교명별 대출자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누적 대출 건수의 평균도 구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부분합을 들어가요. 네. 자, 일단 여기서 누적 대출 건수의 평균이랬죠? 누적 대출 건수의 사용할 함수를 평균으로 놓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풀어주신 후에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누적 대출 건수의 평균까지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윤곽을 지울 때는 그룹 해제 윤곽 지우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4작업을 지금 들어가 볼 건데요. 일단 1작업으로 갈게요.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은 이 4작업에서는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을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출력 형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X축의 전수빈 박지원 뭐예요, 이거? 네, 대출자죠. 그쵸? 그 다음에 도서 포인트 누적 대출 건수 얘네가 이제 값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위를 일단 대출자를 먼저 클릭해 놓을게요. 클릭.
제1작업 시트 대출자 클릭했죠. 자, 이 상태로 컨트롤 누르시면서 도서 포인트랑 누적 대출 건수가 필요하니까 누적 대출 건수, 도서 포인트 이렇게 찍을게요. 자, 전수민 누적 대출 건수, 도서 포인트. 박지연 누적 대출 건수, 도서 포인트. 이지은 누적 대출 건수, 도서 포인트. 정찬호 누적 대출 건수, 도서 포인트. 김승희 누적 대출 건수, 도서 포인트. 유인의 누적 대출 건수, 도서 포인트.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을 다 하셨다면 이제 삽입의 차트를 요 세로막대형 차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일단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건데 위치를요.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꾸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차트가 선택되어 있을 때 차트 도구 디자인의 제일 끝에 차트 이동이라고 있죠. 이걸 눌러서 새 시트, 시트 이름은 제4작업으로 바꿔주세요. 그러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제4작업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제4작업이 제3작업 뒤로 가야 되니까 끌어서 이렇게 배치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셨을 거고요. 이번에는 차트 디자인 도구인데 차트 디자인 도구를 레이아웃 3의 스타일 1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3의 스타일 1 줘볼게요. 자, 여기서 빠른 레이아웃에 레이아웃 3번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 여기 차트 스타일은 스타일 1번을 눌러주세요. 차트 스타일이? 네, 빠른 레이아웃 3번 하고 스타일은 1번. 자, 영역 서식인데요. 차트는 글꼴을 굴림 11포인트, 채우기 효과는 질감 분홍 박엽지를 주라고 합니다. 따라서 얘를 홈 탭에서 글꼴을 굴림 그리고 11포인트 그리고 지금 여기 색깔을 보니까 까만색 같죠? 그래서 글자 색은 그냥 까망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는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면 차트 영역 서식이라는 게 나와요. 요걸 눌러서 채우기를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해서 색깔을 분홍 박엽지를 주세요. 자, 그림은 채우기를 흰색 배경 1로 주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요 안쪽이 이제 그림 영역이에요. 여기를 클릭하시고 단색 채우기 색깔을 흰색으로 주시면 되겠죠.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 드래그 하신 후에 내용을 적을게요. 월계 및 한월초등학교 학생의 대출 현황. 자, 제목을 네,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차트 제목을 바꿀 수 있죠. 안 움직이는데? 안 된다. 클릭하시고 이 안에서 적으세요. 자, 차트 제목은 글꼴을 굴림 굵게 20포인트, 채우기 흰색 배경일 테두리를 주래요. 그래서 차트 제목을 굴림에 20포인트 굵게, 그 다음 채우기는 흰색, 그 다음 테두리는 테두리를 실선으로 가급적 까망색으로 줄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누적 대출 건수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형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이거 누적 대출 건수를 찍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가주세요. 그래서 이 누적 대출 건수의 차트 종류를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을 골라주신 후 보조축을 체크합니다. 그러고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보조축이 나와요. 여기서 여기 누적 대출 건수 파란색을 찍는 거예요. 뭐 꼭 사실 얘를 찍든 쟤를 찍든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계열을 찍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 있어요. 찾았어요? 그럼 클릭 하시고 누적 대출 건수의 차트 종류를 여기 책에서는 예제에서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줄였어요. 그쵸? 그래서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옆에 보조축을 체크하시고 확인합니다. 이렇게 바뀌었죠? 계열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은 세모, 크기 10과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계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계열 서식으로 가보시면요. 데이터 계열 서식 가보면 이렇게 뜰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채우기 및 선에 표식 클릭. 표식 옵션으로 가셔서 기본 제공 형식은 세모로 크기를 10으로 고쳐주세요. 그럼 여기 표식들이 세모나게 10으로 크기가 바뀌었죠. 자, 레이블이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1501권이라고 적혀있는 얘가 레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식이 얼만지 보여지게끔 해주는 보조지표 같은 건데 여기서 그럼 레이블이 있는 그 표식을 찍어주세요. 클릭.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레이블 추가를 하시면 레이블이 옆에 생깁니다. 근데 옆에 생기면 안 되고 위에 생겨야죠.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찍어주시고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서식으로 가서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네. 자, 눈금선 다시 바꿔보자면 얘를 찍고 여기 이거 안 뜨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눈금선 서식 가면 여기 뜬다고 했어요. 여기서 실선, 대시 종류, 파선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 이번에는 여기서 이 부분인데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출력 형태를 좀 보죠. 얘가 지금 이렇게 색깔이 없죠. 근데 출력 형태는 여기 선이 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찍고 선을 실선 여기도 찍고 선을 실선 여기도 밑에도 찍어서 선을 실선 이렇게 해주시면 테두리 부분에 이렇게 선이 그어질 거예요. 팁을 보면요. 여기는 0에서부터 50, 100, 150해서 350까지 맞죠? 옆에는요. 0권 다음에 500권, 1000권, 1500권 순서인데 다르게 돼 있죠. 그래서 축을 찍고 오른쪽 축 서식을 누를게요. 그리고 주 단위가 지금 몇 단위냐면 500. 최대값은 2000이 되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 되면 바꾸시면 되니까. 아니요. 주 단위가 500이요. 최소는 0권이죠.
맞추셨어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맞추셨으면 엔터 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법례 차례인데요. 법례는 법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했어요. 출력 형태를 보니까 도서 포인트, 누적 대출 건수라고 돼 있는데 저희 데이터 보니까 누적 대출 건수가 여기 두 줄에 걸쳐서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고치는 건데 차트가 선택돼 있을 때 데이터 선택이란 메뉴로 갑니다. 여기서 누적 대출 건수를 선택해서 편집해 주세요. 요 계열 이름이 지금은 이렇게 셀을 찍어서 가져왔기 때문에 줄이 내려간 거예요. 따라 요 계열 이름에 누적 대출 건수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면 누적 대출 건수로 이렇게 표시가 됐죠? 확인. 선생님 누적 대출 건수를 먼저 클릭을 하고 밑에 데이터를 수정할 거잖아요. 차트가 선택되어 있을 때 데이터 선택을 가시면 돼요. 그래서 누적 대출 건수를 편집해서 고치는 거죠. 네, 편집해서 여기 누적 대출 건수 적고 확인하시면 얘가 바뀌어요. 그럼 확인. 그럼 이렇게 누적 대출 건수가 제대로 잘 적혔죠. 자, 그 다음에가 9번 이제 도형인데요. 도형을 보면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한 후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기다가 삽입의 도형 설명선의 이 두 번째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입니다. 요걸 선택하시고 끌어서 그려주세요. 그런 후에 요 꼬리 있죠? 꼬리 부분을 끌어서 이렇게 배치를 해요. 그리고 도형 채우기 흰색, 텍스트 채우기 까만색. 뭐 도형 윤곽선도 까망 줄까요? 그러고 홈 탭에서 가운데 정렬해서 이 가운데다가 독서왕 적을게요. 됐죠? 다시 한 번 말해주세요. 도형까지 했거든요. 여기까지 나오면 도형을 그릴 때 삽입에서 도형에서 설명선의 이 두 번째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골랐어요. 그러고 이렇게 끌어서 그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신 거예요? 아니요 직사각형은 그냥 사각형이 해야 되는 거죠? 아니죠. 지금 모서리가 둥근 여기도 적혀 있잖아요. 도형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라 적혀 있지 직사각형을 넣으라고 안 돼 있어요. 잘못 눌렀어요? 네, 잠깐만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찾으셨어요? 네, 했어요. 응. 그 다음에 여기 꼬리도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런 식으로 끌어다 이렇게 배치. 자,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 흰색, 도형 윤곽선 까망, 텍스트 채우기 까망. 홈 탭에서 가운데 정렬 일단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독서왕 적으세요. 딴 데 누르면 되죠? 되셨나요? 됐어요. 음.
그러면은 다 됐죠?